민법 총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저 프린터가 없으니까 저 칠판을 보셔야 되겠죠? 근데 1조가 보면 뭔가 하니까 법원이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2조예요. 2조에 가보면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가보면은 1항에 뭐가 되어 있는 거니까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는 신의에 쫓아 의무를 이행할 때는 신의에 쫓아 성실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 다음 요거하고 비슷한 조항이 저 103조 가보면은 우리가 법률 행위를 할 때는 저 계약 체결할 때는 이 말인데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조문이 있거든요. 요 두 조문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일반 조항이라 그래요. 일반 조항. 민법 총칙의 일반 조항은 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법 조문을 보면은 대개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니까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뭐 미성년자는 만 19세다 뭐 이런 식으로 있고 뭐를 하면은 요렇다 해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이게 법 조문이 되어 있는데 이거 두 가지는 그렇지가 않죠.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데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라. 굉장히 이게 윤리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또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고. 그 다음 계약 체결할 때는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하지 마라. 이것도 굉장히 사회 질서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항이 왜 필요하냐? 여기 이제 일반 조항이라 그러는데 자, 요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면은 우리가 물론 뭐 커피를 하나 빼먹는다든지 하면은 바로 한 순식간에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계약을 하다 보면은 1월 1일 날 가령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그거를 이행하는 거는 나중에 3월 1일이라든지 이게 텀이 필요한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요럴 경우에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요 당사자는 옛날에 모르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도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혀 생면부지고 모르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강의를 맺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특수한 관계로 접어드는 거 아닙니까? 강사와 수강생으로의 관계로 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두 사람은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요 전날까지는 생면부지지만 이제 매매 계약을 하고 요 이행기까지는 서로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손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고 계약이 이행될 때까지는. 그거를 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신의에 쫓아 성실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려를 하는 방법이 무궁무진해요. 이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그거를 계약서에 적을 수도 없고 법에 적을 수도 없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상적인 조문을 동원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법정에 가면은 판사가 보니까 당신은 좀 문제가 있네 이런 식으로 판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일반 조항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가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럼 우리가 주된 의무가 뭘까요? 이걸 1차 의무라고 그러는데 1차 의무는 매매 계약하면은 물건 팔고 살았으니까 상대방한테 물건 넘겨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금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로 모든 게 끝나나요? 이 매매 계약의 목적물에 따라서는 이게 굉장히 복잡한 기계일 수도 있고 이게 만약에 한약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한약사들은 한약을 제조해 줘가지고 우리한테 주면 끝장입니까? 이 한약을 먹을 때는 다른 요런 물건하고 같이 먹으면 효용이 감소되니까 요런 거하고는 같이 먹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우리가 뭐 약국에 갔을 때도 약을 샀을 때 이 약은 30분 후에, 식후 30분 후에 먹는 게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다 하잖아요. 그런 거는 굉장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무궁무진하다고요. 이런 거를 우리가 부수적 주의 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주된 의무인데 요 매매 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그거와 연결해 가지고 기울여야 될 주의 의무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계약서에 적을 수도 있고 또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임대차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임대차의 주된 1차 의무는 뭐예요? 우리가 모텔이나 가는 것도 전부 임대차거든요. 그러면은 여관 주인은 모텔 주인은 객실 제공하죠. 그 다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금전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로 끝납니까? 끝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만약에 이 여관에 불이 났다. 모텔 주인은 혼자 도망갔다.
투숙객들한테 이야기 안 하고, 그럼 투숙객들이 나중에 피해를 입었다. 여관 주인한테 야 손해배상 해달라 이럴 때 여관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니 당신하고 내하고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나는 당신한테 객실 제공했으니까 나는 끝난 거다. 나는 더 이상 의무가 없다. 나는 내 의무를 다 이행하지 않았느냐.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요. 이때 우리 판례는 그게 아니고, 이 계약 관계가 종료될 때까지는 요거하고 부수해가지고 여관에 불이 나면은 투숙객들에게 안전하게 대피하라고 인도해 줄 그런 의무까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약서에 일일이 적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워낙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아, 이 사람은 저 정도는 해야 되구나. 이제 이런 게 나중에 판례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부수적 주의 의무라고 그러고, 이런 거를 우리가 인정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신의성실의 의무는 굉장히 포괄적인 건데, 누군가가 나중에 이제 강의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실 때 한마디로 말하면은 계약 관계가 끝날 때까지 상대방을 배려하는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인데, 결국 어느 정도가 돼야지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는 거냐. 이거 전부 판례 공부예요. 전부. 문제가 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임대차도 우리 판례가 있거든요. 객실에서 불이 났을 때 여관 주인은 혼자 도망간 사건인데, 이때 여관 주인은 투숙객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느냐. 우리 판례는 있다 그랬습니다. 왜? 투숙객들을 보호해야 될 부수적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 판례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판례가 없다 그러면 없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판례 공부다 이렇게 하고, 아주 쉬운 단골입니다. 금년도에도 이게 출제가 됐는데, 판례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100개도 넘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만 추려서 공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전 시간에 공부할 때 계약은 사적 자치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계약 맺기 나름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14가지 계약은 법에 규정을 했다 그랬죠. 근데 요거 말고도 얼마든지 많은 계약을 두 사람이 합의하면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장기를 팔 수 있는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현실에서 신장 매매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두 사람 합의하에 하면은 내가 당신 노예가 되겠다. 이런 계약 체결할 수 있느냐? 내 신장 팔겠다 할 수 있느냐? 두 사람 마음 먹기니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당신들 마음대로 계약 체결하더라도 사회 질서에 반하는 계약은 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사회 질서에 반하느냐? 전부 판례 공부예요. 판례가 100개도 넘어요. 굉장히 재밌는 판례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일반 조항이라고 하고, 입법자들은 일부러 이런 일반 조항을 넣어가지고 그때마다 판사가 구체적 타당성을 꾀하도록 판결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거죠. 그런 거는 일일이 법조문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민법 총칙에 보면은 일반 조항이 2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첫날 공부하면 이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황한다고요. 이게 도대체 정체가 뭐지? 이런 게 왜 있지 도대체 민법에?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근데 이게 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일반 조항이고 판례 공부다. 이제 그렇게 일단은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민법 총칙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하시죠.